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 흥미로운 시설 한 군데가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영상으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주요하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내용 어떤 거냐면 4인실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가 1, 2인실 위주로 갈 필요가 있겠다. 특히나 1, 2인실 중에서도 정원 규모가 20명 이상을 넘어갈 때부터는 생활의 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 요양시설로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시설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인력 현황과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서 내용을 우리가 그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자 합니다. 자, 보시는 바의 내용이 지금 그 시설의 전체적인 그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그 정원에 대한 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좀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좀 뭐 보시는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좀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시설은 99명 시설이에요. 99명 시설로 한 이유는 있겠죠. 100인이 됐을 때에는 또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99명으로만 간 부분이다 라는 게 눈에 딱 보이죠. 그래서 99명 시설이기 때문에 대규모 시설입니다. 엄청나게 큰 시설이죠. 자, 99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을 보니까 남자 31명, 여자 67명이에요. 그리고 이런 그 성별 대비를 보면은 아무래도 할머님 분들께서 평균 기대 수명이 좀 더 많다. 그리고 할머님 분들이 좀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는 편이다 라는 게 이제 보여지죠. 자,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는 대기자가 있어요. 남자 3명, 여자 3명이 5월 21일자에 대기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5개월이 더 지난 상태인데 대기자는 더 늘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용 가능 인원은 1명이라고 지금 해놨는데 실제로는 뭐 1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차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자를 더 받기 위해서 이용 가능 인원을 1명이라고 해놨을 수도 있거든요. 이 데이터상에. 또는 지금 여기 대기자를 걸어놓은 부분이 이게 허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시설은 대기자가 넘친다. 그래서 자리가 없을 정도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인원이 98명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98명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 인원이 1명이다 라는 거는 대기자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한 분이 예약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오시려고 하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다. 다만 지금 현원이 98명이다. 99명이 다 차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기자가 진짜 7명인지 이용 가능 인원이 1명이 진짜 되는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건데 확실한 거는 지금 현원이 98명이기 때문에 이용 가능 인원 1명이 있다라는 거는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설은 지금 2009년 정도 때 설립한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을 할 당시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노인복지법이 어떤 현황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건지를 확실하게 이 시설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10년 정도의 운영 노하우가 쌓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은 거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굉장히 순수한 접근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일정 부분 정원을 99명으로 가져갔다는 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수익이 발생하는 지점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정원별로 해서 만약에 정원이 100인을 넘어갔을 때는 더 배치해야 하는 인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원 규모를 그 정도로만 갖고 간다라는 걸로 봤을 때에는 어쨌든 장기요양보험 제도권 내에서 노인복지법을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어쨌든 99명의 어르신이 지금 다 차서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은 성황리에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현원이 다 차 있고 이용 가능 인원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자도 일정 부분 뭐 그렇게 막 허수로 뒀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남자 3분, 여자 4분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특히나 이 시설을 2009년 정도 당시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대기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인력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이 시설에 시설장은 1명이죠. 사무국장은 1명입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3명이에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자, 사회복지사가 3명이면 정원 지금 99명에 3명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인당 33명의 비율을 맞춘 거죠. 자, 33명의 비율을 맞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실게요.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33명 커버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사회복지사가 엄청 바쁩니다. 33명이면. 자, 우리 지금 초등학교 그 학생들이 많이 이제 줄어가지고 인원이 줄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20명만 돼봐요. 선생님 엄청 힘들죠. 선생님 혼자서 20명을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하물며 어르신들이고 성인이거든요. 그런 성인을, 특히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들을 33분이나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커버한다는 거는 서비스의 질이 좀 낮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왜 사회복지사를 3명을 채용을 했냐, 그거는 직접 인건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라고도 보여지는 것이죠. 사회복지사가 3명이 안 됐을 때에는 직접 인건비 비율을 맞추기 어렵겠다. 실질적으로는 사회복지사가 법적으로는 지금 1명만 있어도 되는 상황인데 2명을 더 채용한 거죠. 법이 그런 참 수준 낮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서는 사회복지사를 2명을 더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흥미로운 또 내용 하나는 간호사를 배치를 했어요. 7분이나. 그래서 간호사 7분이 99명을 커버해 주시니까 99 나누기 7하면은 대략 14명 정도씩 간호사가 어르신들을 돌보아 드린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 굉장히 서비스의 질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겠다. 왜냐면은 이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호사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을 이렇게 많이 채용한 이유가, 물론 이제 서비스의 질 향상도 있고, 특히나 이 시설은 프리미엄급으로 운영하고자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간호조무사로 충분히 7분을 채용하실 수도 있고, 또는 급여로 봤을 때에는 이 급여로 봤을 때에는 조무사 선생님을 10명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굳이 간호사 선생님을 채용한다 하는 것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은 2009년 정도에 개원을 했는데 간호사 7분이다. 지금도 그 얘기는 이 시설이 굉장히 순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어르신들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기획을 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직접 인건비 비율 맞추는데 충분하죠. 간호사로 해서 했기 때문에 급여가 굉장히 높을 거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도 2분을 더 채용했기 때문에 직접 인건비 비율이 높아졌다. 더군다나 지금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보시면은 51분이세요. 자, 99명 나누기 51분을 하면은 1.9명입니다. 1.9명의 요양보호사 한 분이 1.9대 1, 즉 반올림해서 2대 1 정도로 어르신들을 케어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건비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여지죠. 자, 만약에 99명을 2.5로 나누면은 39명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직접 인건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략 한 5, 6분 정도 더 추가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45명 정도가 보여진다는 거죠. 요양보호사로서는. 그런데 지금 이 시설에서는 51명이다. 그러면은 6분 정도를 더 채용한 거예요. 6, 7분을.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봤더니 45분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도 택도 없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케어해드리는데. 그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더 채용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시설의 홈페이지랑 쭉 한번 둘러보니까 이 시설에서 부각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비교표를 놨더라고요. 비교표가 뭐냐면 법적으로 인력 현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배치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인력들은 그 훨씬 이상이다라는 거를 비교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홈페이지에다가. 그러면 법적인 인력 현황과 실제적으로 우리 시설에서 배치한 인력 현황에 대해서 비교해서 올려놨다고 하면은 그럼 당연히 거기에다가 밑에 멘트가 들어있겠죠. 거 뭐라고 들어있냐면은 우리 시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인력을 더 배치했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게 프리미엄에 대한 마인드고 방향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또 흥미롭게 연결시킬 부분은 이 시설은 2009년에 개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순수했던 거거든요.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크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노인복지법과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수익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분석을 순수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2009년이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수가 대비해서 직접 인건비 비율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요 밑에서 보실 텐데 시설 현황에서 굉장히 순수한 내용으로 시설이 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마인드로 출발을 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을 할 때 순수한 기획으로 시설을 건축하고 운영을 한 부분이 보여지는 시설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의 운영 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는 시설이고 대기자가 충분히 있을 만한 내용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를 2분을 놨어요. 물리치료사 2분이면 물리치료사 한 선생님이 45명씩을 커버하는 내용이 되겠다. 사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원을 2명을 배치해서 서포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영양사 선생님 계시고 조리원 선생님이 6분이다? 이 시설은 실제로 시설에서 조리를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의 수준이 높겠죠. 물론 이제 식사를 어떻게 제공해 드리는지 스탠 식판에다 제공해 드리는지 아니면은 어르신 개별적으로 우리 그 트레이 같은 고급 트레이 같은 데다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반식처럼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볼 수가 없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설에서 조리원 6분이 로테이션을 하면서 어르신 99명 어르신에 대한 조리를 직접 하는 상황이 보여지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수준도 일정 부분 높다. 그러나 소규모 시설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런데 대규모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리원을 6분이나 채용을 해서 식사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설은 계속 위생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위생원 선생님 2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제일 힘들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분들 맨날 청소해야 돼요. 다 닦고 다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생원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는 좀 보강이 더 필요하다. 한 분 정도. 그 다음 관리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이 관리인 분들이 위생원 선생님들을 좀 서포팅 해 주실 수 있다고 하면은 위생원 선생님들의 인력이 좀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설이 99명이고 밑에서 시설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관리인분이 3명이 필요한 현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그 병원 이용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보조원 선생님도 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설 현황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실게요. 시설 현황을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1인실이 8개, 2인실이 29개입니다. 그 다음 3인실은 아예 없고요. 애매한 3인실은 빼자라고 지금 보여지고 4인실이 8개입니다. 거기에 특수침실이 7개인 걸 보니까 특수침실은 거의 1인실일 것 같은데 7개가 되어 있다. 자, 그럼 계산 좀 해볼까요? 자, 1인실 8개니까 8명. 자, 2인실이 29개니까 58명에다가 8명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4, 8에 32 하면은 98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요. 제가 이거 틀렸나? 1인실 8개 29명에 2분 하면은 58명 8개 3인실 없고 4인실 4, 8에 32 하면은 98인 시설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 지금 98명을 받았다라고 보여지죠. 거기에 이제 특수침실이 별도로 있는지 아니면 지금 1인실에서 특수침실을 지금 그 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침실을 7개로 뒀다라고 하는 부분은 1인실에 대한 부분이 특수침실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이죠. 사무실이 7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닛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죠. 유닛으로 여기 한 개동, 여기 한 개동, 여기 한 개동, 여기 한 개동 해서 7개의 동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큰 시설도 소형 시설의 시스템을 접붙여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질이 높이기 위해서는. 유닛 개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소형 시설을 여러 개 붙여놓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99명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결국의 운영은 소규모 요양시설의 운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시설 현황에서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무실 7개예요. 만약에 이게 대형 시설로 해서 그냥 큰 시설로 운영되는 사무실 1개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무실이 7개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사무실이 분산되어져 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은 유닛 개념, 그 유닛 개념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소규모 요양시설을 여러 개 붙여놓은 개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중에서 병용에서 쓸 수 있는 실들이 있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강당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화장실이 70개가 있다. 그리고 세면장 및 목욕실이 56개가 있다. 그 다음에 세탁장 및 건조장도 7개가 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순수한 접근이죠. 화장실이 70개다? 그러면은 98명 정원인데 화장실이 70개예요. 거의 1.5분이 쓸 수 있는 1.5명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각각 하나씩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순수한 접근으로 시설을 설립을 하셨고 건축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수준 높게 생활하실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시설이지만은 소규모 요양원의 구조를 쫓아가는 그런 대규모 시설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시설에서는 지금 비용을 얼마를 받고 있나? 현재 2019년 5월 21일자로 이 시설에서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자, 보면은 식재료비 간식을 빼고 간식 제외한 식재료비가 3,000원이에요. 3,000원이면은 99명 어르신에 대한 식사를 3,000원씩 한 끼에 3,000원씩 하면요 거의 일반식 수준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식재료비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제공하는 식사의 수준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일반적으로 요양원들에서 2,000원 하고 있어요. 2,000원 해도 수준 높게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식재료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정한 식재료비 수준이 되지만은 지금 여기 시설에서는 식재료비가 3,000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죠. 높으면 높은 만큼 어르신들께 해드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식재료비가 27만 9천 원이나 발생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기다리시고요. 간식 비용은
1,000원으로 하고 있어요. 1,000원 충분하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하루에 3번이에요. 지금 다른 시설들은 일반적으로 오전, 오후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침, 점심으로. 근데 여기는 간식이 3번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 드리고 간식 따로 드린다는 거예요. 1,000원씩. 결국에는 하루에 4,000원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식재료비 3,000원, 간식비 4,000원. 그러면은 얼마나 수준 높은 식재료가 식사가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간식비 3,000원 아니 1,000원이에요. 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야, 우리 지방은 돈 내실 그런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식비 안 받아야 할 실정이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간식비 안 받으면 간식 안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간식에 대한 내용을 식재료비에서 나눠가지고 드린다고 하는 건데 비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용이 올라가야 그만큼 더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잖아요. 정부에서 식재료비와 간식비를 지원해주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비급여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 그 내용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식재료비와 간식비의 수준이 낮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품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시설은 굉장히 수준 있고 분명한 운영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확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상급 침실 사용료입니다. 자, 위에서 보세요. 자, 위에서 보세요. 2인실만 29개입니다. 2인실만. 1인실이 8개고 4인실 8개만 뒀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이제 좀 약간 혼합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2인실이 29명이기 때문에 58명이고 48에 32명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게 좀 맞추려고 한 부분이고 2인실에 더 집중을 해서 설치를 해놓은 부분이다. 그거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2인실을 선호한다는 걸 이 시설은 알고 있어요. 현재 시설을 이용할 어르신들은. 즉 2009년부터 2019년 지금 현재까지 2인실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호자분들이 시설에 갔을 때 와, 시설이 좋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르신들은 외로움을 또 느끼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입소자가 두 분이서 짝지어서 그 침실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선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29개의 2인실을 설치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4인실은 8개를 왜 해놨냐? 그거는 의료적으로 와상으로 계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아마도 4인실을 8개를 설치해 놓은 상황이 되겠죠. 또는 상급 침실 이용료를 내실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4인실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설에서 조금만 더 참작을 했다고 하면 아마 2인실로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2인실로 이렇게 29개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특히나 그에 대비해서 의료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침대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4인실을 제공한다. 또는 상급 침실 이용료를 납부하실 수 없는 그런 대상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4인실도 일정 부분 설치했다라는 게 좀 고무적인 내용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1인실이 무려 4만 원입니다. 박수 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현실적인 내용이고, 이 시설의 컨셉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프리미엄 요양원의 확장판입니다. 큰 판. 큰 프리미엄 요양원인 거죠. 자, 그래서 재밌습니다. 상급 침실 이용료가 1인실에 4만 원이에요. 한 달에 124만 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어르신 이용하고 계시고 대기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고 시설의 환경이 높으면 그만큼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설 어디 서울시에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경기도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자연적인 위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침실을 확실하게 설치를 해서 4만 원에
상급 침실 이용료를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인실만 보세요. 2인실에 대한 부분이 1인당 1일에 2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 나오죠? 자, 볼까요? 자, 29명 2인실이니까 29인실에 2인실이 29개소니까 결국 58명입니다. 자, 58명에 하루에 2만 원씩 계산해 보세요. 2만 원 곱하기 31일이에요. 이것만 해도 3,600이 됩니다. 이 금액만 해도. 맞나요? 다시. 자, 2인으로 29개소. 거기에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31일이다. 라고 하면은 3,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월에. 자, 그러면 3,600만 원이에요. 저 같으면 이 3,600만 원으로 뭐예요? 간호사님 월급 드리고 요양보호사님 더 채용하고 사회복지사님 더 채용한다는 거죠. 왜냐?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노인복지법이 굉장히 저품질로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런 거를 이 시설은 나는 뛰어넘는다. 노인복지법 뛰어넘겠다 해가지고 시설 운영하는 겁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저 굉장히 흥분하고 싶어요. 지금 이 내용 보면서. 제가 그냥 이 내용 얼핏 봤는데 이런 시설이 운영되고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 케어스토리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하나씩 맞아 들어갑니다. 뭐냐? 첫 번째, 시설이 수준 높게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종사자가 더 채용이 돼서 프리미엄급으로 시설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면 그만큼 비용을 받고도 이용하실 수 있는 수요자는 확실히 있다. 더군다나 점차적으로 어르신들의 경제력이 좋아지는 대상자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노후 자금을 마련하신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점이 스타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 그리고 더 쾌적한 환경 그리고 전문적인 요양 인력을 더 배치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 또 자연환경 그런 것들이 그러면 충분히 상급 침실 이용료를 발생해서도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다. 특히나 1인실, 2인실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는 더 부각될 것이다. 지금도 충분히 이런 내용으로도 운영이 되고 수준 높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 시설 같은 경우는 99인 정원이기 때문에 이 대규모 시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즉 그 얘기는 각각의 시설을 소규모화 시켜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자금에 대한 부분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에는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이 맞습니다. 그래서 14인에서 15인 정도에다가 20인까지 운영할 수 있는 탄력성을 둬서 프리미엄 노인 요양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이 여러 개가 겹치면은 여러 개가 되면은 이 시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설이 지금 굉장히 수준 높게 운영되고 있는 건 프로그램에서도 보여집니다.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달라요. 보세요. 맷돌 체조. 맷돌 체조가 벌써 이거 돌리는 맷돌 놓고서 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맷돌 체조 딱 봐도 신선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맨날 그림 색칠하고 무슨 애들 저기 어린이집에서 하는 그런 그림 색칠. 어린이도 싫어해요, 그림 색칠. 그런데 여기 시설 보세요. 맷돌 체조랍니다. 맷돌 체조. 이거 보세요. 일본 문화교실입니다.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원해치료, 제 생각으로는 여기 원해치료 지금 12명이 하잖아요. 실질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원해치료 40명, 50명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해치료 12명이 하는 게 딱 보여지는 것이고 아마 여기에 원해치료는 실제 농원에서 그 신선한 꽃이 공수돼 가지고 그 꽃을 직접 꽂으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라는 게 그냥 여기서도 보여지죠. 선수는 선수로 볼 수 있습니다. 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회로 제공해서 비중도 높여져 있다. 웃음치료는 이제 강사가 오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고 있는 거겠죠. 예배도 지금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천주교까지 또 법회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자,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서 듭니다. 생각이 뭐냐면은 99명이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99명의 어르신이 모여 있으면 프로그램 제공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위에서 보셨죠. 사회복지사가 3명이에요. 사회복지사 3명이서 99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한다는 게 쉬운 내용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약간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개별적인 프로그램의 질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만큼 남는 수익금을 이 시설에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종사자분들에게 그 전문적인 역량을 줄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계신 종사자분들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설을 보면 당연히 가산 받을 수밖에 없죠. 인력이 많이 채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법정 인력보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배치해서 하고 있다. 짜자잔, 2018년 정기 평가에 대해서 A등급을 받았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A등급 안 받겠습니까? 자, 결론 내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99명의 어르신을 모시는 대규모 요양시설로 가는 것은 사실상 운영에 있어서 부담이 크다. 자, 근데 우리는 그 시설을 창업할 만한 그 전체적인 자금의 크기가 그 99명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 요양시설을 설립하는 것이 맞겠다. 대규모 요양시설은 저희가 블로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안전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안전사고 또는 재난 상황이 있을 때 99명 어떻게 대피할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러나 소규모 요양시설에서는 99명의 대피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 다음, 시설은 외곽에 설치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 시설은 고급화돼서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인력은 더 배치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상급 침실 이용률을 더 발생시켜서 그만큼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상급 침실 이용료가 정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99명의 대규모 시설로 가기보다는 소규모 요양시설로 해서 인원을 줄이되 다만 거기서 상급 침실 이용료를 더 발생시켜서 프리미엄급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다. 그리고 생활의 질이 더 높아지겠다라는 부분을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영상을 보여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이 요양시설을 창업하시는 데 있어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